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닉스 체화의 첫 번째 단계인 알파벳 A부터 K까지의 발음과 그 체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 발음이 정확해야 단어 발음이 정확하고 단어 발음이 정확해야 문장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어민 말을 알아듣거나 따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벳 발음이 정확해야 단어 발음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우리 입 안을 그린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두 그림은 우리 입 안을 사각형으로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앞 그림에서 앞이라는 의미는 우리 입 안의 앞쪽이고 뒤라는 의미는 우리 입 안의 뒷부분입니다. 고라는 의미는 혀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턱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저의 의미는 혀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턱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뒷 그림에서 이 발음 기호는 IPA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발음은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럼 알파벳 A, 한글은 A, 영어는 A, 한글 A, 영어 A 비슷합니다. B, 한글 B, 영어 B 발음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거는 이 사운드인데 한글의 이 사운드는 영어로 가면 장모음 E와 단모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SHEET와 SHIT 위의 발음은 sheet, 밑에 발음은 shit. 차이점은 입술을 옆으로 벌리고 입술에 힘을 주고 E, 밑에 것은 입술에 힘을 빼고 턱을 약간 내려서 E. 위에 있는 단어의 뜻은 종이 한 장, 두 장, 침대, 시트. 밑에 있는 단어는 욕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로 동일하게 들리지만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잘못 발음한다거나 잘못 알아들으면 욕이 될 수도 있고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C, 한글 C, 영어 C, 한글 C, 영어 C. 입 모양이 다릅니다. D, 한글 D, 영어 D, 한글 D, 영어 D. 입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음 소리가 다릅니다. 혀의 위치가 다릅니다. D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빨에 닿지만 영어의 D는 치경으로 갑니다. 치경. 치경이라는 의미는 이빨과 잇몸의 경계, 이 부분을 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에 달달 무슨 달이 원어민한테 발음하라고 하면은 절대 달달 무슨 달이라고 발음을 않고 달달 무슨 달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 한글 E, 영어 E, 한글 E, 영어 E. 입 모양이 다릅니다. 한글 F, 영어 F. 한글 F, 영어 F. 윗이빨을 아랫입술 안쪽에다 대고 바람이 그 사이로 빠져나오게 F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의 피그 발음은 영어로 가면 P와 F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PIG, FIG. 위의 발음은 pig, 밑에 발음은 fig. 위의 단어의 뜻은 돼지, 밑에 단어의 뜻은 무화과입니다. 그 다음
G, 한글 G, 영어 G, 한글 G, 영어 G. 입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 H, 한글 H, 영어 H. 다른 점, 한글에서는 모음이 따라오지만 영어에서는 모음이 안 따릅니다. 즉 무성음입니다. 한글 H, 영어 H. I, 한글 I, 영어 I. 한글 I, 영어 I. 다른 점은 아 사운드가 다릅니다. 한글의 아는 이 부분이고 영어는 혀가 뒷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글은 이 정도 되고 영어는 혀가 뒤로. 그래서 아, 한글 I, 영어 I. 그 다음 J, 한글 J, 영어 이거를 J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J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J가 가깝습니다. J는 입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한글 K, 영어 K, 한글 K, 영어 K. 비슷합니다. 한글의 조음점과 영어의 조음점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원어민 발음에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너무 학생한테 쉽게 말해서 푸시를 하면 학생이 영어 어렵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글 조음부점부터 시작해서 영어 조음점으로 서서히 훈련하는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발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알파벳을 어떻게 체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체화는 말 그대로 알파벳 26자를 자유자재로 읽고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읽는다는 그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알파벳으로 즉 WECANLOOKLEFTOR 이런 식으로 20초 안에 읽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알파벳이 20자이기 때문에 1초에 한 자씩 읽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쓰는 것은 알파벳을 부르면 대문자 소문자로 바로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대문자 A 하면 소문자 A까지 바로 쓰는 것, 대문자 Q 하면 소문자 Q까지 바로 1초에 한 자씩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1초에 한 자씩 읽고 쓰기로 목표로 삼는 이유는 다음 단계인 단모음과 자음소리의 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C, A, T의 경우 C는 K, A는 에, T는 T. 알파벳을 보는 순간 바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알파벳을 헷갈려 하면은 이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을 체화시키는 방법은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알파벳 송을 부르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알파벳 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선정을 해서 매일 2번에서 3회씩 알파벳 노래를 부르면 1주 내지는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알파벳을 거의 다 외웁니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생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부르면 가장 빠르게 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알파벳을 쓰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교재다 그러면 이것은 알파벳을 체화시키기를 위해서 쓴 교재이기 때문에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학습할 때에는 학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하루에 4자씩 4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을 끝냅니다. 그러면 끝냈으면 보관, 그 다음에 또다시 구입, 그래서 또다시 대문자 4자, 소문자 4자 하는데 약간 변형을 시켜서 첫날은 4자, 두 번째 날은 첫날 4자, 그 다음날 4자에서 8자, 그 다음 날도 8자, 복습한 거 빼고 어제 했던 4자, 오늘 했던 4자, 그 8자씩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교재들이 대문자, 소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스펠링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하고 밑에다 스펠링으로 A, P, P, L, E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밑에다 A, P, P, L, E 이걸 쓰게 하고 3번씩 읽게 합니다. 스펠링으로 A, P, P, L, E, A, P, P, L, E 쓰면은 한 번 쓰고 지우고 한 번 쓰고 지우고 한 번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2차까지 끝내면 많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도 도달이 안 되면 3차까지 갑니다. 보관, 또다시 구입, 그 다음에 또다시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했던 방법 똑같이 하루에 4자 단어가 있으면 단어 밑에 알파벳으로 A, P, P, L, E 쓰고 또다시 3번씩 읽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한 문장을 더 첨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어떤 문장도 좋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쓰게 하고 이것도 알파벳으로 읽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읽게 한 다음 이번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초시계로 잽니다. 초시계로 몇 초 걸렸는지 첫 번째는 예를 들어 30초, 두 번째는 29초, 세 번째는 28초 이렇게 쓰게 하면 학습 효과가 조금 더 배가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초시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4차. 그래도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헷갈리는 알파벳 B하고 D, P하고 Q 이것만 거의 남습니다. 그러면 4차도 똑같이 1, 2, 3차에 걸려서 했던 방법처럼 또다시 하면 특히 초시계로 3번씩 쓰게 하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면 알파벳이 거의 완벽하게 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교재상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외우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단어를 스펠링으로 물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음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에게 해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A부터 K까지의 발음과 그 다음에 체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알파벳 발음 중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인 L 사운드와 R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